자, 이번에는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갈 차례죠. 자, 우리 비문학 지문이 이번에 총 3개가 있었어, 그치? 보자, 어디 가냐? 21번부터 26번까지 인문과 예술의 복합 지문이 하나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문제 세트가 좀 많았지, 그죠? 한 지문 안에 문제가 6개 있다? 어이구야, 많이도 낸 거야, 그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인문과 예술의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선생님 봤을 때, 시간이 애매해서, 요거는 다음번 시간에 일단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할 얘기가 많지만, 두 번째, 사회 지문 중에 법률 지문이 하나 등장해 있죠. 오케이, 27번부터 31번까지. 요 법률 지문 하나 하고, 또 그리고, 저 뒤에 어디 갔어? 이제 기술 지문이죠.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 요 지문 2개가 우리가 해야 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자, 선택하게 해드릴게요. 뭐부터 할래? 비콘? 콜? 선생님도 비콘. 오케이. 한대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인문과 예술 지문은 오답률 베스트에 안 들어갔던 게 좀 놀랍죠, 그죠? 이 녀석은 조금 더 할만한데,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2개의 지문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거든? 자, 요 2개를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자, 그러면 비콘이기가 나와 있는 기술 지문 38번부터 41번. 기술 지문을 먼저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보고 씩 한번 해보자고. 당연하게도 뭐부터 읽는다? 문제부터 읽는다. 언제나 똑같아. 문제부터 읽고,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단 하나로 목적을 가져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빨리 풀고 효과적으로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치불일치 문제 예상대로 나왔죠? 선택지의 주어나 서술어 부분, 문두라고 하지? 이런 거 읽으라고 했었어.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비콘은 IMU는. 자,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개념어가 머릿속에 튀어들어왔어야 돼. 오케이? 비콘, GPS, IMU. GPS 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근데. 그지? 이게 또 아는 것의 힘이지. GPS가 위성항 컴퓨터치라는 거잖아. 우리 차에도 달려있고, 여러분들 핸드폰마다 다 달려있고요.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 있으면, 그치? 그것도 달려있을 거고요. 자, 위치 측정 장치에 대한 얘기구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오차에 대해서 이해해봅시다라고 있고, 오차가 네모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선택지도 보시면 IMU는 GPS는 이러고 있잖아, 그치? 왔다 갔다 하고 있지? 2개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2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선택지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단어가 있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됐어? 뭐야? 수록을 뭐라고 번역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퀄로 번역하라고 하지 않았었냐? 특히 기술 지문은 이건 화살표로 그릴 수도 있다고 했었지. 지문 속에 이퀄 화살표 표시가 나올 거야. 그거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40번 문제. 기억을 이해해보자. 기억이 뭔지 그냥 대충 봐도 모르겠지, 그죠? 아무튼 간에 기억을 보시면 이 녀석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40번을 풀러와야 하는 것이겠구나 생각하셔야겠죠? 오케이? 보통 기술 지문은 선생님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잖아. 구조 얘기가 아마 40번 문제였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41번 문제. 그치,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문제죠.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이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도표화된 건, 얘들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너희들을 엿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 이 비콘 그림이 없었다면 이걸 말로 썼다고 생각해봐. 쩔지 않겠냐? 이거 말로 풀어놨다고 생각해봐. 미치는 거지, 그치? 그림으로 한눈에 보여줬어? 그래서 이 그림들이 비콘 1, 2, 3이 원의 크기가 다른 거 보이죠? 이 원의 크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죠? 선택지에 보시면 근접성 기법이나 삼변 측량 기법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단어도 분명히 등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되셨죠? 자, 뭘 신경 써야 되는지 이해했어? 난 지금부터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GPS나 IMU 같은 기술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 비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텐데 그 기법을 설명했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고 가면 우리는 어떤 효과가 만들어진다? 마치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살짝 스쳐본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읽는 느낌이 난다는 거야. 오케이? 짧은 시간에 2번 읽기. 그런 겁니다. 자, 그럼 1달러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하는데,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구분하고 시작했잖아. 정리해야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위치라는 것이 있고 상대 위치라는 것이 있대요. 그럼 이 2개는 대립되는 개념이지? 선택지에서 안 써먹었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썼을 거야.
절대 위치는 뭘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위도나 경도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위치를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상대 위치라고 부른다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여기 딱 서 있어. 그러면 절대 위치상으로는 좌표를 딱 나눠서 선생님 지금 가로축 3번 칸과 세로축 1번 칸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상대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카메라 중심으로 몇 미터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됐죠? 좋아요. 두 번째, 실외에서는 했습니다. 자, 2번. 조건이 판별됐어? 먼저 실외에서는. 그리고 자, 미리 말씀드리자. 실외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쎄한 느낌 뭐 안 들어? 실내를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겠지. 실제로 다음 단락 봐봐. 한편 실내에서란 말 보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또 대립되는 쌍이니까 문제화되는 거야. 됐지? 일단 실내 조건을 생각해보자. 먼저 실외부터. 실외에서는요, 스마트폰 달말기에 내장된 GPS 장치나 IMU 장치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중요한 단어인 건 우리는 알고 있었지? 뒤에 있는 문제가 사용됐으니까. 자, GPS랑 IMU가 있어. 오케이. 일단 써놓고 시작하자.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를 측정해. 자, 이거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야. 그렇군. 오케이, 좋아요.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아. 자, 이 녀석의 특징이네요. 자, 특성을 설명했으니까 이건 시험 포인트가 맞지? 오케이. 이 녀석은 위치 오차가 시간의 특성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고 했어. 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비상등 들어와야지. 왜 비상등이 들어와야 돼? 뒤쪽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했다고 기억나? 오케이? 그러니까 측정한 타이밍마다 계속해서 누적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해버리는 방식이잖아. 됐지? 그래서 누적되지 않는데 이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단 장점이 되겠지. 됐어? 그런데 이렇게 그어볼게. 그런데 누적 X라고 썼구나. 오케이, 좋아. 그런데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오케이? 첫 번째, 전파 지연이 되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같은 걸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보면 맵 처음에 뭐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거 틀잖아. 틀 때 처음부터 빡 하고 때려잡니? 아니죠. 이상한 데 있다 갑자기 쭉 하고 넘어오면서 너 잡히죠. 오케이? 지금 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신호를 받기가 어려워. 그렇지? 또 실내나 터널에서는 이게 뭘 이용한다고 썼어? 아까 위성을 이용한다며. 그러니까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신호가 잘 닿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지. 됐어? 이쪽은 긍정적인 측면, 이쪽은 부정적인 측면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의 덩어리들. 요즘 문제 트렌드가 이거잖아. 하나하나 문장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없다는 거. 다음 구절 볼게.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거래요. 이거는 내장 센서로 가속도와 또 뭐였어? 속도를 측정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기계야?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대응되는 거구나. 파란펜. 어디 갔어 얘? 어허? 여기 아니? 오케이. 자, GPS는 절대 위치 장치고 절대 위치 장치의 특징은 이런 거라는 얘기야. IMU라고 하는 것은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고 요게 특징은 뭐다라고 이제부터 말하겠지. 됐죠? 자, 그러면 그걸 설명해보자. 따라가보자. 예상대로 될 거야. 자, 이 녀석은요, 단기간 움직임 측정에 대한 성능이 뛰어나. 오케이? 단기간 측정이 아주 훌륭해. 근데 단기간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단기간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신경 썼던 단어가 뭐였어? 시간이 누적될수록이잖아. 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안 좋은 점이 발생하겠지. 오케이? 자, 대신에 이 녀석의 특징은 뭐야?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퀄 빠방 또 해야죠.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는 이 녀석은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생겨되고 얘는 시간 누적에 따른 위치 오차는 적지만 오차가 너무 한 방에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쓴다. 라는 게
2번 단락의 특징이었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두마시랑 함께해서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대요. 자,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 39번 풀려야죠 지금. 39번 갈게. IM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퀄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잠깐만 전파 지연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죠? 이거 GPS잖아. 땡. 그렇지. 쉽지. 2번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대요. 오차가 커지는 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랬었니? 아니잖아. 땡. 3번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해진다? 아니죠.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GPS의 단점이 뭐였어요? 터널 신호가 안 잡히는 게 문제였어. 안 되는 거였지.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잖아. 지금 우리 다 읽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벌써 하나 끝나버렸지? 5번 볼게요.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자, 이거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게 뭐였죠? 내장 센서죠. 오케이? 내장 센서가 오차가 누적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야. 요거 썼잖아. 오케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장 센서에 오차가 누적된다가 IMU의 특징이었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 거야. 그리고 지금 같이 풀어보니까 알겠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우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보통 연결고리가 여기저기 숨어있잖아. A는 B해, B는 not C야. not C 할 때는 D가 되는데 D는 E와 닿지 않지. 막 이렇게 해서 A와 E의 관계는 뭐냐 라고 묻는 그런 미친 문제에 비하자면 이거는 장난이지. 그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던 거야? 아깝다고 맞는 거야. 이 문제를 버려버렸다면,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는 걸 놓쳤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야. 자, 봐봐. 지금 문제를 나머지만 좀만 더 읽으면 되는데, 단락 구준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눈으로 스캔하면서 이 녀석을 풀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맞지? 무조건 과학기술이 나온다고 버리지 말고요. 지문 구조를 대충 봐봐. 2단락 실외에서는, 3단락 한편 실내에서는, 4번 기법은, 5번 기법은, 6번 기법은이잖아. 아, 딱딱딱 끊어져 있는 구조의 작품이잖아. 그러면 지문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쉬우니까 문제도 수월하게 풀린다는 얘기죠. 되셨죠? 오케이? 풀어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한편 실내에서는, 그럼 3번 단락 가볼게요. 이번에는 실내 얘기를 해보자. 그럼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아직까지 참고로 비콘 얘기가 1도 안 나왔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그렇구나. 그럼 비콘을 이용하는구나. 드디어 비콘 나왔네. 그리고 비콘은 뭘 사용하는 거냐? 블루투스. 지금 블루투스가 아마 5.0 세대까지 나왔을 거야.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비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내에 고정 설치해서, 자,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지? 특성 설명 들어간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 고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두 번째,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계야. 식별 번호와 위치 번호를, 번호라고 대체 추측이 원래는 그거 아니지만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장치가 비콘이래. 이래서 전파구를 딱 세워놓고 뿅 일정한 주기 이렇게 딱 내보내는 거야. 난 여기는 여기다 라고. 자, 그래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 개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자, 여전히 특성이 이어지고 있어. 일단은 신호의 세기는 어떠하다? 비콘들마다 다 동일하대요. 됐죠? 세기는 다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하, 그거네, 그치? 자, 거리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퀄, 또 장애물이 많을수록, 많아질수록 이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 얘들아, 되게 당연한 얘기 맞지?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맞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파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이 문제가 뒤에 있는 41번 문제의 코드야. 그래서 그래. 오케이? 조금만 더 읽어볼게. 자,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을 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잠깐만, 여기서는 뭘 그리고 있어야 돼? 화살표를 그려야 돼, 그죠?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정도를 그리고 있어. 진입했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해. 그리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측정해내는다는 얘기지.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 자, 양쪽 구석에다 비콘을 세웠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핸드폰을 들고 이 구역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비콘들이
나로부터 얼마, 나로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뭔가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를 딱 집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세 가지가 나오는 게 4번 문제야. 그렇죠? 자, 4번 단락부터는 이제 실내의 위치 측정을 비콘으로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됐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근접성 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있어요. 근접성 기법.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화살표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지정해. 오호! 되게 쉽다 얘는, 그지? 맞지?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말기에서 비콘 신호를 받으면 그 비콘 신호를 그냥 내 위치다! 라고 설명해 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비콘이 여러 개를 사용되네, 그치? 비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신호가 가장 가능한 비콘을 위치로 삼는 거야. 오케이? 이때 특징은 가장 강한 신호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이네, 그죠?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네 군데 비콘이 있다면 선생님이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어느 비콘에서 신호가 제일 세겠니? 여기가 제일 세겠지. 그럼 난 여기 있다고 설명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GPS, 칠레나 이런 데서 잡으면 내가 있는 실제 있는 위치를 좀 다른 데를 집어주잖아. 그 이유가 그거 비콘으로 계산되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좋아. 이게 첫 번째 기법이야. 쉽죠? 두 번째, 참고로 그리고 4번 선택지, 4번이란다. 뒤쪽 선택지에서 근접성 기법이나 반삼변청약 기법은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것도 몇 번이랑 연결되는구나? 이것도 41번. 얘도 41번. 그리고 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전부 다 41번이랑 연결되는 걸 거야, 그지? 계속 갑시다. 이번에 두 번째는 삼변측량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삼변측량 기법. 이건 또 뭐야? 이거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빠밤 알려주고 있잖아. 아까 뒤에 41번 문제가 비콘이 몇 개였어? 3개였지? 파란색. 요거네. 오케이? 비콘이 3개 이상인 상황에서, 그죠?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을 하는데, 자, 거리를 어떻게 환산한다고요? 신호의 세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환산하는 방식이래. 그래서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대요. 오케이? 자, 방법이야. 비콘을 중심에 놓고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되는 거지. 자자자자자자. 잘 봐. 잘 봐. 연결고리가 방금 만들어졌잖아. 숨어있던 연결고리가 이거였지. 아까 거리, 장애물, 신호세기 연결고리 찾았지? 연결고리가 지금 어디서 등장했어? 신호세기가 뭐랑 연결된다? 거리다. 그렇구나. 됐어? 그러면 동그라미가 작다는 얘기는 신호세기가 빵빵하게 단다는 얘기였겠구나. 됐죠? 원이 크게 그려진 건 저 멀리서 느껴지는 거겠구나. 됐어요? 원이 크다 이퀄 신호세기가 작다 이퀄 거리가 멀다. 이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방금. 이해됐습니까? 안 어렵지? 할만하지? 그치? 오케이? 자, 정리. 여기다 따로 쓸게요. 정리. 원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이거 작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얘랑 얘를 합치고 있는 거니까. 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호의 세기는 어떻다는 얘기일까? 작다라는 얘기죠. 끝. 됐지? 오케이. 이걸 해냈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 그래서 그리고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현재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교점이 이퀄 단말기 위치다. 자, 선생님 이걸 왜 빨간색으로 썼는지 그 구분을 위해서 해야 그냥 이거. 근접성 기법에서는 가장 가능한 지도가 위치지. 됐지? 삼변측량 기법에서는 그 교점이 단말기 위치래. 됐습니까? 3개의 원이 겹치는 지점이 있을 거래.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이퀄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용역의 중심점을 단말기 위치로 잡아. 자, 교점이 없을 때는 이퀄 단말기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교점 자체가 아니라면 어디를 중심으로? 공통 영역의 중심을 위치로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위치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5번 단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6번 단락 있고 마무리 짓고 문제 풀러 가자. 한 번에 가자. 한 단락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금 해버릴게.
마지막 기억 떴죠? 이 문제는 몇 번 풀어야 되는 문제야? 40번 풀어야 되는 거야, 그지? 지금 요게 40번 문제였어. 요게 39번 문제였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참고로 그리고 1단락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단락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 당연히 뻔하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얘들아 자연스럽게 요 문제의 정답, 그러니까 41번지 문제의 정답은 여기랑 여기서 연결되겠구나라고 당연히 나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싫어. 되셨죠? 그렇게 찾으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안 풀릴 때는. 자, 6번 단락 볼게요. 이번에는 위치 지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치 지도 기법. 이것도 먼저 보자.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정해. 오케이? 실제 위치에다가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마다 비콘을 놔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 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나요? 어떤 특정한 공간을 GPS는 지도 지구를 중심으로 격자를 그린 거잖아. 이거는 공간별로 곡자를 미리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서의 신호는 얼만큼, 여기서의 신호는 얼만큼, 여기서의 신호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 각 비콘에서 나타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미리 설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렇고 나서 이 신호 세기와, 오케이? 그래서 위치별, 여기서 써드릴까? 오케이, 여기다 쓸게. 자, 위치별 신호의 세기에다가 더하기 뭐를 한 번 더해?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위치지도로 기록해 놓는 거야. 선생님 안 쓸게, 시간 없어서. 요거랑 요거를 어디에다 저장해 놓는다고요?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거지, 미리 다. 즉 실내 지도를 미리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실내 지도를 만들고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마다 다 수행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봐봐.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했어. 그러면 신호 세기를 측정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 신호 세기를 서버로 전송해.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봐.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이 있어. 단말기가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세기를 내봐야지, 세기를 측정해서 누구한테 보내줘? 서버한테 보내줘. 됐어? 그럼 서버는 그 신호 정보값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로 찾아. 오케이? 기준점을 찾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서버에서 그 기준점을 찾았으면 이제 그 기준점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다시 단말기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단말기가 나 여기 있는 거군 하게 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보여요. 혹시 아이폰 잃어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이폰 같은 제법 비싼 핸드폰을 잃어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없구나, 다행히. 그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들은 중고가가 잘 안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면 보통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일단 넘어가. 중국에서 분해당해. 분해해서 부품용으로 다시 쓰거나 재조립, 다른 부품끼리 서로 조합해서 새로운 폰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거야. 비싸게. 그래서 가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내 아이폰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안 켜져 있으면 안 나오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대서양 어딘가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어. 선적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참고로 그때는 뭘 이용하는 걸까? GPS를 이용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붕 떠가고 가고 있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돌이킬 길이 없는 거지. 어떻게 찾아 그걸? 핸드폰 하나 찾겠다고 저 먼 중국까지 어떻게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해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챙기시고요. 자, 지문 같이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문제만큼 막 되게 어렵거나 솔직히 그러진 않지 않니? 그래서 자, 일단 방금 봤으니까 40번을 좀 먼저 풀까요? 방금 봤으니까 40번 볼게요. 기억은 된 이해. 자, 1번.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누면 당연히 기준점 많아지겠지. 구역마다 기준점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소리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한다 오늘. 두 번째,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측정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걸 데이터베이스랑 비교 작업해서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쏴줄 수 있으니까 순서를 따져보는 거야, 그죠? 세 번째,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돼. 얘들아, 비콘의 위치는 단말기의 위치가 아니고요.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삼는 건 근접성 기법이지. 그럼 얘들아 이 3번 선택지를 맞는 말로 바꿔봐. 맞는 말로 바꿔봐.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어디에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돼? 지금 안 썼네 이걸 진짜. 왜 이거 안 썼을까? 어디? 기준점.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이 그 단말기 위치가 된다는 얘기야. 되셨습니까? 3번이죠. 4번 비콘을 이동해서 설치하면 갱신할 필요 당연히 있겠죠. 비콘이 이동했으면 기준점마다 신호의 세기가 다 달라져 있을 테니까. 5번 위치 지도는 블라블라 기록해 놓은 거야. 당연한 소리를 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40번 문제 해결했죠? 자 38번 풀고 다시 읽어보자. 38번 1층을 치자.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얼마나 단순한 문제인지 봐봐.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우리는 무슨 위치라고 불러? 무슨 위치? 아 이거 앞에 써놨잖아. 1문단에 써놨잖아. 절대 위치야. 기준이 되는 위치를 따지는 건 어느 쪽이야? 상대 위치지. 지금 이 문장은 절대 위치는 곧 상대 위치야라고 말하고 있는 동신 같은 말이잖아. 1번 답이 아니지. 2번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되는 거야? 송신하는 게 뭐지? 쏘는 거죠. 아까 뭘 했어? 비콘들의 특징이 뭐라고? 신호 세기는 동일하다. 그렇죠? 근거는 여기 썼습니다. 세 번째,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잠깐만.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비콘 자체를 구별하기 위한 거지. 아니 지금 이 신호가 어느 비콘에서 온 신호인지를 알아야 위치를 비교하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야. 됐죠? 4번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는데 일단 말이 안 되지 않냐? 실내에서 비콘 잠깐만 이거 말이 되는가? 미안해. 자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라고 했는데 자 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비콘은 실내용 장치지. 근데 GPS는 실외용 장치잖아.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주위의 위성 식별 번호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가 절대 아니고요. 비콘은 뭐 하는 거야? 식별 번호와 정해진 세기를 송출하는 장치일 뿐이라고요. 아시죠? 다음 5번인가 보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다시 번역.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찾는 게 바로 뭐였어? 상대 위치잖아. 오케이? IMU는 상대 위치를 이용하는 장치다라고 설명한 것이니까 답은 5번.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1번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41번의 상황을 보면 비콘 1, 2, 3이 이렇게 있고요. 아, 또 이거 그려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 노력을 해볼게. 1번, 비콘 2번, 비콘 3번. 아이고 여기다가 안돼 잘못 그렸어.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돼. 됐어요. 동그라미라고 쳐줘. 알겠지? 중요한 걸 여기를 마주치고 싶었던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동그라미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그지? 참 못 그린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지 이건? 자, 아무튼간에 여기가 비콘 1, 비콘 2, 비콘 3인데 중요한 일은 뭐가 벌어졌다는 얘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신호의 세기가 다 다르지. 왜 원이 다르다? 원이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한다? 신호세기가 다르다는 뜻이었어. 그치? 자, 일단 상황 판단해볼게. 반지름은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 맞죠? 심지어 이거 가지고 대놓고 알려줬잖아. 이 문제가 진짜 쉬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 문제가 왜 사이로 내려앉는 줄 알아? 이거를 보기에서 알려줬어. 반지름 이퀄 신호세기라고요. 아니 이건 우리 여시간에 했던 이게 그거잖아. 이게 그거잖아. 됐죠? 그럼 정리해봐. 요 녀석은 신호세기가 요만큼인 거니까 오케이? 반지름은 그만큼 거리가 긴 거니까 신호세기는 작은 거겠지. 됐죠? 이 녀석은 요만큼일 거고 이 녀석은 요만큼이겠지. 됐습니까? 1, 2, 3등이겠지? 뭔가 연상했나 본데 그만하세요. 자, 시간에. 자, 그리고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에 위치해 있대요. 여기에 Q라고 안 돼! Q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 3번 갈게요.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이라고 돼 있지. 오케이?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봐봐.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거래요. 자, 3변 측량 기법이라고 하는 건 비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기계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현재 기계 위치가 어디 있을 거라고 설명할 거야. 현재 기계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하겠지. 세 개의 교점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 위치랑 측정 위치는 달라. 실제 위치는 여기서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라면 여기서 요만큼 더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 더 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거니까. 특히 여기서 뭐가 있다고 했었어 아까? Q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쫙 세져 멀어져 버린 거고 거리가 늘어나 버린 거잖아.
실제 위치는 장애물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데도 그 장애물로 인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실제 위치는 아마 여기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 어디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예상을 하는 거잖아. 그냥 이 문제는. 3번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구나. 맞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 미안해. 잠깐 얘들아 진짜 미안해. 4번만 좀 볼게요. 4번만.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됐다면. 오케이? 없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이 원이 이렇게 되게 쪼그라들겠죠. 당연한 소리지. 원이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삼변 측량으로 출력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잘 봐봐. 이때는 세 개의 교점이 없어졌지. 교점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공통 영역의 중심이라며. 그럼 여기서 미안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은 여기지. 그림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의 교점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위치를 새로 잡겠지. 원래는 여기라고 했었는데 장애물이 제거됐을 땐 이렇게 왔잖아 실제로. 선택지 다시 읽어봐. 현재 측정된 P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P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문제였다는 거. 아, 시간이 아쉬워서 좀 아쉽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것도 이론을 이해하는 문제였고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요거랑 연결해서 이해하는 문제였다는 거야. 물론 어렵다면 어렵지만 T가 나오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문제. 자,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만 더 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얘들아 9월 13일 알찬 시간 잘 보내시고요. 열공하시고요. 그리고 20일 날 마저 만나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써주세요.